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17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지나고 또 첫 번째 맞이하는 주말인데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 스마일이라는 이 닉네임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제 성격까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주말 행복 가득하십시오. 오늘은 바로 이야기 드릴 주제가 많아서 바로 방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에 앞서서 장항제일풍경채 완판 소식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 예상대로 완판되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부동산 카페에 이렇게 완판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제일건설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플랜카드라든지 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분양 완료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이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다음에 사전 점검할 때 그때 또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이 많았던 장항지구 제일풍경채 완판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산 풍동에 있는 휴먼빌이라는 일산 클래스 1 분양가가 또 나왔는데 전용 84가 7억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자 후불제라든지 옵션까지 하게 되면 여기도 또 8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감사 스마일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고양시의 신축 앞으로 84 타입 분양가는 이제 7억 이하로 나올 수는 없다. 또 제가 또 공공분양도 이제 7억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간 분양은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서 장항지구 제일풍경채에 당첨되신 분들은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시고요. 앞으로 3년까지는 안 남았는데 2026년 12월 조금 늦춰진다라고 하면 2027년 1월에 입주하게 될 텐데 입주하시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아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장항지구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도 안 가보았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정말 저는 제일건설하고 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뉴시스의 박성환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공급이 부족하다. 타일 서울 지난해 32만 명.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서울은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그분은 70대이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에게 또 자문을 구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도 서울에 있다가 어떤 사정으로 해서 이제 고양시로 이렇게 오셨는데, 고양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또 고양시도 최근에 이제 집값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상담을 갖다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 아침 방송마다 1주택 가격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왕이면 남들이 안 살 때 가격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이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집값이 반토막 날 것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내가 주어진 여건이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해 서울서 경기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32만 5,317명이고요. 고금리 기조로 건설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가 급등해서 분양가가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84제곱미터의 평균 지금 분양 가격이 12억에서 13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가 지금 7억에 분양을 하는 게 결코 비싼 게 아니다는 말씀을 저는 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39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급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 수급 불균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오피스텔을 갖다가 매수를 하거나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분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고 아파트를 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지금 많다 보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통계청이 지난 2023년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른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지금 32만 5,31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가 27만 명 정도, 28만 명 정도 되고요. 인천은 4만 한 6천 명 정도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인구 이동 사유를 보시게 되면 주택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족이라든지 직업, 교육, 주거 환경 등이 뒤를 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또 커진 수요자들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울 아파트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으로 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교육이 학군이 또 우수한 지역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났고 서울의 인구는 950만 명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메가시티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총선이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아마 김포시와 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또 강명시까지 이런 지역은 아마 메가시티 서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해 5월 이후에 누적 상승률로 따지게 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또 4.2%가 올랐고요.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양천구, 동대문구, 마포구 순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서대문구, 그 다음에 은평구, 마포구가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대문, 마포, 그 다음에 은평구 쪽에서 지금 고양시 특히 덕양구 쪽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들 매수를 갖다 지금 하는 그런 분위기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 탈서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요. 다만 올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확실히 지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문제지만 내년, 내후년이 더더욱 지금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 내후년 지금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항제일풍경채도 2026년 앞으로 2년 거의 3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항제일풍경채를 갖다가 7억 초반에 분양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자 후불제라든지 옵션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8억 가까이 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입주가 되게 될 경우에 9억이 넘어갈 것이다. 조심스럽게 저는 10억 가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건대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주거 불안이 커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낮은 경기도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집을 찾고 있다. 이 현상이 지금 설 명절 전에 일어났고 또 특히 설 명절 이후 일주일 사이에 또 실제로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서 또 이런 삼성벨트 분위기를 이야기 드리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주거 불안이 수도권을 거쳐가지고 외곽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고 이런 주택시장 불안이 저는 총선이 지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욱 더 확대가 될 것이다 하는 제 예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갖다가 어떤 대책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건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4월 10일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시작된 주거 불안이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고양시, 특히 덕양구 아파트, 준신축, 신축 아파트, 5년 이내 아파트가 6억대, 7억대, 8억대도 비싼 금액이 절대 아니다. 이게 지금은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보는데 실제로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조금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달에도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1월 달 움직임에서 실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를 갖다가 모은 그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조금 늦으면 2달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뉴시스의 이예슬 기자님의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송파라든지 중구가 이제 10주 만에 하락이 끝이 났고, GTX 호재가 있는 덕양구, 그 다음에 김포시, 평택시, 하남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2월 5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였는데, 2월 12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방송일 기준 전주 2월 12일이라고 하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실거래 이런 아파트 가격 이런 통계를 보면 상승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포라든지 고양시를 보시게 되면 김포는 0.03, 0.08로 해서 또 상승을 했고 고양시가 지금 0.07인데 이게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덕양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덕양구가 지금 0.09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1월 달에 실제로 덕양구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정말 많았고 특히 돈해동 즉 다시 말해서 원흥지구하고 향동지구가 실제로 6억대 7억대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됐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1월 달까지. 그러다가 1월부터 해서 지금 약간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다시 2월 둘째 주부터 마이너스 0.03으로 해가지고 지금 반등을 갖다 하는 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신생아 특례 또 지금 대출도 지금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그널이 금리 인하라는 그런 시그널도 있고 또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심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 명절 지나고 설 명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부동산을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또 따뜻한 봄이 오고 있고 입춘도 지났기 때문에 또 이사철도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지금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었고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빠숑님께서도 고양시를 주목해라. 특히 고양시 중에서 덕양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덕양구의 지금 화정행시는 일단은 좀 오래된 구축단지이긴 하지만 기축단지이긴 하지만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 5개 택지지구와 또 창릉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거의 메가 도시로 지금 재탄생되면서 또 용산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마곡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 직주 근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30평대를 6억대 조금 더 비싸게 준다라고 하면 7억, 8억대에 살 수 있는 데가 이 고양시 덕양구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덕양구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실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덕양구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거나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양시 덕양구 절대 나쁜 것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GTX-A가 늦어도 내년 초에 개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GTX-A 수소동탄이 이제 내년 29일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GTX-A가 개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역과 운정역 사이에 개통을 하면 대곡역이라든지 킨텍스역, 연신대역을 통해 가지고 덕양구에서는 충분히 다닐 수가 있고 3호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보다 이런 교통호재가 빨리 지금 반영이 되고 더 나가서 서해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을 또 이용을 하면서도 또 용산이라든지 여러 대를 또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실제로 고양시 덕양구가 상승을 하고 있고 도내동과 행신동은 실제 거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GTX D의 수혜를 받는 김포시, 그리고 제가 이제 엊그제 검단 신도시를 갔다 왜 제가 찾아갔냐면 GTX D의 수혜가 김포시만 있는 게 아니라 검단 신도시도 지금 분명히 수혜가 들어가고 있고, 검단 신도시도 지금 34평대 2년 이내의 아파트를 6억대에서 7억 초반으로 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언제 내가 내 집 마련하는 시기로 언제가 가장 좋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전세를 살고 있고 종잣돈이 없는데 내 집 마련하는 그 시기를 갖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살지 마시고 월세를 사시고 내가 차라리 내가 내 집을 갖다가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전세를 들어갈 돈으로 해서 갭을 이용해가지고 사시고 내가 20, 30대는 좀 몸테크를 갖다 하시면서 월세로 살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모색하면 더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설 연휴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는 게 사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 제가 감사스마일이 어제 또 그제 실제로 또 매매 손님들을 실제로 임장을 갖다가 하면서 느끼는 게, 분명한 건 설 명절 전보다 설 명절 이후에 움직임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좀 말씀 좀 드리면, 올댓 고향에 덕양구 거래량 터졌네요. 유유오우님의 글인데요. 오르기 직전 분위기가 비슷하다. 아파트 투미에 지금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 상황을 쭉 봤더니 이게 실거래가 이제 물론 이게 실거래를 갖다 바로바로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계약금을 갖다 또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근거 없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가 46건, 일산 동구 서구가 일산 서구가 조금 더 많네요. 보시게 되면 전국의 광명이라든지 구리, 김포, 동두천, 남양주를 다 따져봤을 때 덕양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GTX-A가 이제 개통이 1년이 남지 않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만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덕양구가. 그리고 종로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뭐 자차 접근성으로도 마곡은 30분이면 갈 수가 있고, 종로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자차로 안 막힌다라고 하면 뭐 1시간 이내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종로 광화문 같은 경우에도 30분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여건들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반등 실거래를 갖다가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흥 동일 시트가 2024년 1월 26일 이게 8억 8천에 실거래 됐습니다. 근데 여기 최저 가격이 6억 4,500이에요. 6억 4,500은 제가 알고 있기로 2023년 실거래 1월이나 2월 정도에 실거래가 찍혔던 게 6억 4,5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억 8천이 이때 감사스마일에게 물어보러 오셨던 분이 6억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5억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보십시오. 딱 1년 만에 지금 2억 3,500이 지금 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8억 8천에 이 매수하셨던 분은 8억 8천보다 가격이 내려갈 것 같고 6억 초반까지 내려갈 거니까 이걸 매수를 하셨을까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원흥동일 시트 6억대 매수하셨던 분이나 7억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원흥동일 시트에 전세를 사셨던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 원흥지구에 대해서 5년, 10년을 내다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냐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 생각을 지우시고, 또 어떤 전문가들, 통상론자들의 그런 유튜버에서는 뭐 강남의 송파에 있는 아파트가 50%가 더 떨어지면 28억짜리가 50%가 더 떨어지게 되면 13억이 되면 그때 매수하라는 그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일 스위트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억이시면 사시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이 집을 갖다가 8억에 매수하셨던 분은 5억에 매도를 할까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6억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매도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하는 사람 입장과 매도하는 사람 입장은 분명히 다르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고 앞으로 반값이 되고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다는 말씀 드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급매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간혹 있지만 내가 아파트를 갖다가 7억에 샀는데 6억에 매도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빌라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파트는 희소성이 있고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34평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7억 이하로 분양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옵션비라든지 이자 후불제까지 따지게 되면 8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8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해도 충분히 나쁜 금액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원흥 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 5단지를 또 말씀드리면 여기도 7억 9,500에 실거래가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84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9,500에 실제 매매됐던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보다 2억이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5억 9,500에 사셨던 분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분은 왜 이때 5억 9,500에 사셨을까요? 5억 9,500에 사셨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금액으로 사도 떨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셨을 거고 반대로 내가 어차피 내가 1주택으로 사는데 지금 이 금액보다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니까 내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래울 마을 이게 지금 도래울역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지금 실거래 가격이 좀 올라간 걸로 지금 보이시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원흥01 시트가 더 높았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이제 도래울역 고양은평선 발표되고 난 이후에 5단지하고 6단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금적인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5단지, 7단지를 매수하시고 내가 자금적인 여력이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6단지도 나쁘지 않고 2단지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신동이라든지 지금 화정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 실제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지금 뭐 반등 실거래 이야기 안 드렸지만 향동에 지금 4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향동 DMC 중흥도 중흥 S클래스 25평 아파트 6억 선에 있는 아파트들도 실제로 실거래가 많이 됐는데 이 부분도 각자가 한번 그런 아파트 지인이라든지 고객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잠시만요. 어제 어떤 분이 제가 메가시티 서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렸더니 좀 발빠르게 이런 뭐 부동산 소식이나 좀 전해주지 메가시티 서울이 안 될 건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지만 고양시 전체적으로 발전이 있고 지금 고양시로만 가게 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때문이라도 저는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저는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집을 갖다가 언제 매수할 것인가. 1주택은 필수이다. 그 집값이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건 더더욱 힘들다. 이 이야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고양시 덕양구에 사람들이 지금 몰리는가? 고양시의 일산 동구 서구에 왜 이렇게 실거래가 지금 많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고양시의 아파트 특히 덕양구의 5년 이내 10년 이내 준신축 아파트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가 평택에 있는 아파트보다 쌉니다. 그리고 오산시,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평균적으로 쌉니다. 그런데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보다 쌉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GTX-A가 개통을 올 말에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고양시가 메가시티로 가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고양시 아파트 가격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이하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 9억이 넘어갈 것이다 말씀드리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특히 서대문, 은평, 마포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서대문, 마포, 은평에서 마곡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종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상암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향동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덕은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더 나가서 창릉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2024년 마쇼님께서 고양시를 주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고양시 중에서도 특히 덕양구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이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